자, 12번째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 확진되고 고생 안 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확진돼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었는데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확진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한 3일 정도를 고생을 했어요. 일단 첫날은 그 첫날은 좀 몸살기가 있고 둘째 날에는 몸살기는 사라지면서 목이 아프더라고요. 가래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 3일 되니까 저는 3일 지나니까 4일째부터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뭐 충분히 집에서도 운동도 하고 별 무리 없이 잘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병원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면서, 걸어가면서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의식까지 잃어서 119까지 부를 정도로, 정말 집사람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시간 조금 지나서 의식을 되찾고, 그 다음 코로나 또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확진 받아서 둘이 정말 부부가 한 방에서 일주일 동안 둘이 정말로 콜록콜록 하면서 격리가 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생각보다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난 아픈 것보다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나는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움직일 때 사람과 접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잘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부하는 사람은 또 일주일 동안 또 격리되고 아프고 이러면은 공부 패턴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페이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할 텐데요. 그 위에서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내용이 좀 짧아요. 짧아도 한 개 강자로 제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심도 나가겠습니다. 자, 2조 보시면은 위해성 경찰 장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 장비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장구, 무기, 분사기, 체류탄 등 기타 장비.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런다? 장비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장구 같은 것들이 있고, 무기 같은 것들이 있고, 기타 장비 같은 것들이 있고, 무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장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섞어놓고 구분하라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주의할 것은 무기에서 기관총에 보면 기관 단총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해. 분사기 체류탄에서 가스 발사총에 고무탄 발사 겸용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입니다. 체류탄 그 발사 장치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포함이다 이 말. 요걸 제외다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순경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바로 영장 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 기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경찰관은 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호송, 호송용 포송주를 사용할 수 있다. 최대한 범위가 아니죠. 최소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읽어보셔도 돼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집회, 경찰봉, 호신용 경봉 사용 기준이 나옵니다.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위해, 재산, 공공시설 위해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 범위 안에서 경찰권과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헷갈려 해요. 왜? 불법, 뭐 타인,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뭐와 같습니까? 뭐와 좀 같게 보여요? 범죄도 불공들인다? 범죄도 불공들인다? 아니면은 우리 분사기 사용 요건이 뭐예요? 분사기 사용 요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 장구 사용 요건은 자타가 공인한 현장 3위. 그 다음에 분사기는 범죄도 불공들인다.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요건은 범죄도 자공들인다. 불공들인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요거는 분사기 등 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 요거는 분사기 등 사용 요건에 해당되니까 공공시설에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요게 틀렸구나. 분사기 등 사용 요건이구나.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보면은 분사기 등 사용 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범죄도 불공들인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법에 나와 있는 분사기 등 사용 요건이고 위에 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령이 뭐예요? 경제법이 아니에요.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용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사람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는 지문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내용을 묻느냐 이 말입니다. 시험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묻고 있는데 대답은 경기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전자충격기 사용 제한이 나옵니다. 14세 미만인 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자충격기,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4세 미만인지 14세 이하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총소송 사용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인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총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인 자와 임산부가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건총소총을 발사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위에 보면 14세 미만인 자와 임산부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총, 소총 대신에 이 전자충격기가 여기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원칙과 예외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원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사하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원칙과 예외가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전자충격기가 들어오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8번에 보면은 가스 발사총 등 사용 제한인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체류탄 발사기로 발사하는 경우는 각도는 30도 이상이라 해요. 체류탄 발사대로 체류탄을 발사하는 경우는 15도 이상 발사각을 위해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 체류탄 발사기는 30도, 발사대는 15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경찰관은요, 불법 집회 시위 소요 사태를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 시민의 신체 위해 재산, 공공시설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가스차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현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서
물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현장 책임자지 시도경찰청장 허가를 받아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지시를 받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시도경찰청장 판단에 의하여 하면 틀리는 겁니다. 현장 책임자가 가스차, 물포, 현장 책임자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도경찰청장 판단에 따라 하면 틀리니까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살수차는 달라요. 살수차는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서 배치,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스차라든가 물포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 살수차 사용은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체류액을 혼합해서 살수도 가능하죠. 자, 체류액을 혼합 살수 절차 방법은 누가 정한다? 청장이 정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는 가스차와 물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장 책임자, 살수차는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에 따라 최소한 범위 안에서 체류액을 혼합해서 살수가 가능한데 혼합 살수 절차 방법은 청장이 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11번도 석궁 사용 기준이잖아요. 석궁도, 자, 부득이한 때에는 누구 판단에 의해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책임자입니다. 현장 책임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스차, 물포, 석궁, 현장 책임자, 살수차, 시도경찰청장 판단에 따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안전교육인데요. 자, 위에선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선 경찰장비 안전검사가 있고 안정성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뒤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장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해서는 안정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검사와 안정성 검사는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기존 장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고 신규 도입 장비는 안정성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경제법에서 공부했잖아요. 안정성 검사는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해서 하는데 안정성 검사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외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무조건 참여시켜서 외부 전문가가 안정성 검사를 실제로 하는 거죠. 물론 법에는 경찰청장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검사하는 거예요? 외부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30일 이내에 안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은 3개월 이내에 안정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검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검사한 결과 의견을 30일 이내 청장한테 제출하고 청장은 안정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국회의장, 국가경찰위원회,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하면 틀리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앞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또 강조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안정성 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찰청장이 새로 도입한 장비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했잖아요. 그 청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끝에 이걸 읽고 안전성 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안전성 검사는 실시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특성이나 작동 원리를 기초로 해서 검사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더 좋은 검사 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정성 검사는 실시해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기록 보관이 되겠습니다. 자, 2호부터 4호까지인데 2호부터 4호까지가 바로 무기, 분사기, 체류탄, 살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수종 무기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 분사기, 체류탄, 살주차는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기록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몇 년간 기록해서 보관한다? 3년간 기록해서 보관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해서 보안 업무 규정이 우리 1단계 마지막 법령입니다. 총론 마지막 법령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도록